안녕하세요. 70대 청년 쌤입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행은 피츠로이를 트레킹한 다음 날 엘 칼라파테에서 비행기 편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6일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를 관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몇 군데 팝을 둘러본 후 플라사 데 마요, 즉 5월의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5월의 광장은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는 곳입니다. 이 광장은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것이 결국 아르헨티나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진 1810년 5월 혁명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광장 중앙에 5월의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첫 번째 독립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1811년에 건축된 오벨리스크입니다. 그 뒤로 분홍색의 19세기 건축물인 대통령궁 까사 로사다가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발코니는 후안, 에바 페론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연설을 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건물 정면에는 말을 타고 있는 마누엘 벨그라노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군부의 지도자이자 아르헨티나의 국기를 디자인한 인물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5월의) 광장 한가운데에는 인권단체인 5월의 광장 어머니회 플라사 데 마드레스 데 마요의 심볼인 흰색 스카프 마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어머니회의 발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5월의 광장 어머니회는 1976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 해인 4월 30일에 실종된 자식들의 소재 확인을 요구하며 군부 통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5월의 광장에서 첫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사진은 광장에서 시위하는 어머니회의 모습입니다. 5월의 광장을 뒤로하고 우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동쪽에 위치한 항구 지역인 라보카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지도이고 이 지도의 중앙 부분 빨간 점선으로 둘러싸인 곳이 라보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르헨티나가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 초 스페인의 모험가인 멘도사가 이곳에 마을을 설립했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의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곳 항구를 통해 아르헨티나로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은 나무 판자와 양철판으로 집을 지었고 페인트를 살 여유가 없어서 조선소에서 배를 칠하고 남은 페인트를 가져다가 벽을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의 벽을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지 못하고 여러 색깔의 페인트를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까미니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셈입니다. 보카 지역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엘 까미니또라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엘 까미니또 거리입니다. 이곳은
격정적이고 관능적인 선율과 동작으로 유명한 탱고라는 춤이 태어난 곳입니다. 탱고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민자의 가난함과 고단함에서 오는 고통이 춤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곳 주민들이 주로 이곳 항구나 조선소의 일꾼들이다 보니 남자들끼리 탱고를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탱고는 단순히 춤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탱고는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과 향수와 한을 담고 있는 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까미니또에서는 유명인의 동상들이 기념품 가게나 길거리나 건물의 발코니에 서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디에고 마라도나, 리오넬 메시 등이 그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최초의 신대륙, 남반구, 그리고 예수회 출신이고 최초로 프란치스코란 이름을 선택한 교황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영웅으로 1986년 월드컵을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특히 그는 이 지역의 보카 주니어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당시 이 팀을 최고의 팀으로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는 2022년 월드컵을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이끈 아르헨티나의 주장이었고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모두 휩쓴 역사상 유일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흔히들 그를 축구의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때가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던 기간이었는데 그야말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분위기는 축구의 열기로 가득했었습니다. 축구는 아르헨티나의 종교요, 메시는 그들 종교의 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탱고 쇼를 관람하기로 했는데 일찍 호텔을 나온 우리는 시간이 좀 남아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오벨리스크에 들렸습니다. 이 거대한 기둥은 도시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되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총 높이는 67.5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쇼를 관람할 탱고 포르테뇨 앞에서 숙녀들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포르테뇨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쇼에는 저녁이 포함되었는데 초리소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식사에 이어 쇼가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음악은 격정적이고 동작은 관능적입니다. 저 춤의 진정한 맛과 의미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들의 동작과 표현을 넘어 그 배후에 있는 그들의 정서와 애환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조국의 민요와 전통춤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 민족의 혼에서린 한과 삶의 고단함을 이해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저 탱고처럼 고난은 고난만을 위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무언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한 것을 잉태하고 있는 씨앗인 것처럼 보입니다. 부두 노동자의 고단한 삶, 고향을 떠난 이민자의 애달픈 한이 탱고라는 음악과 춤을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와 그 국민들의 정서와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행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